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하루 좀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방송 멘트는 정보란 이 단어 두 개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를 유튜브, 일반 유선방송 아니면 공정방송 그리고 정권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을 저희들은 듣고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얀 백주에다가 모자이크를 하다 보면 한 가지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딱 한 가지로 일목정연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정보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거기 정확한 바른 길이라고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제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상보다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고 예상과 부합돼서 그 예상에 맞는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은 49대 51%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좀 오를 줄 알았어요. 오를 줄 알았는데 완전 빗나가죠. 예. 이럴 때가 많이 당황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것은 이 주식이란 건 일단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은 욕심입니다. 누구나 내려가는 걸 원치 않고 다 올려가기만을 원한다면 주식은 형성되지 않겠죠. 분명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내려가고 그 내려간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한 다른 쪽 방향의 이 매수자나 매도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가장 그런 경우에 부합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방향성만 맞다면은 그렇게 당할 필요 없으십니다. 방향성만 맞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저희들이 취급하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26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리고 선물도 빠졌고, 근데 지금 오늘 희한하게 오후에 이상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든 영감탱이가 국무장관은 중국에 보내놨고 시진핑하고 악수하게 만들어 놓고 자국 내에서는 기자들한테 독재자라고 헛소리를 또 지킨 것 같습니다. 또 이래 버리면 기껏 시장 조정자들의 만들어낸 중국의 좋은 흐름 방향을 완전히 또 꺾어버렸어요. 이래 꺾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나스닥 S&P 500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내일 또 영향 봅니다. 오늘 피 터지는 영향 보고 내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또 종합주가가 밀려버리겠죠. 5,500선 위협할 겁니다. 네, 이 점 또 아셔야 되고, 또 만약에 지수들이 미국 지수들이 견뎌낸다면 내일 또 불안한 이 심정이 언제 그런 듯이 다시 한 번 또 6,000선을 2,600선을 뚫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갔을 때의 마음가짐, 또 올라갔을 때 안도하는 마음가짐, 두 가지를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두는 이만큼 이 정도로 재련하고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제 설명이 좀 부합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프라코 어제와 오늘 그렇게 지수가 흔들어도 강하죠. 이 강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래 강한 이유가 버티고 받치고 뚫고 밀리고 받치고 뚫고 밀리고 버티고 받치고 뚫고 밀리고 고점 찍고 밀렸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 다시 오늘 또 양봉이지만 주가는 밀렸습니다. 밀린 것도 아니죠. 20원 빠졌는데 30원 빠졌네요. 하지만 그래프는 양봉입니다. 자, 투자자 비율을 봤을 때 어제 방송드린 바와 같이 기관이 조금 매수가 자제되고 외국인이 매수가 논다면 슈팅이 나올 겁니다. 오늘 또 다시 12,000원을 뚫고 12,100원까지 올라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의 지수의 버팀에 밀렸지만 그래프상 아직 살아있죠. 보시더라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든지, 그쵸? 아니면 매수 세력의 버팀목에서 이 주가는 버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전자에 볼게요. 왠지 자꾸 이 회사 주가가 제 추측이 맞다면은 아마 제뉴인 상장의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제뉴인 상장 영향이.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위로 천정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버팀목에서 또 버티고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와 호자 중에 전자에다가 한 표를 던진다면은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약 외에는 한 500만 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끌고 들어올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재밌게 됐어요. 물론 계속 사실은 이 주가는 고수들의 영역으로 진입된 지가 한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번 주까지 이 주가가 버티주고 12,000원 찍는다면은 실은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게 만약에 분명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영업 EQ, 영업 실적 가지고는 이렇게 버틸 수가 없고 천정부지로 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2,000원을 뚫고 2,3거래일 정도 안착을 한다면은 판단했으면은 조금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 주가에 빠진과 상관없이 현대인프라코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보시면은 공매도 이래치도 영향을 못 받습니다. 지금 거래는 터지고 시작했어요.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끄지고 올라갑니다. 공방에도 이게 퐁당해도 매도보다는 매수 타임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봤을 때 주간, 벌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꾸 천정을 뚫고 올라갑니다. 천정을. 지금 이 그래프 상에 보면은 이까지는 지금 연료가 있어요. 이까지 12,700원. 그래서 현재 여기서 한 6, 7% 더 먹으려고 힘을 썼다가 예상이 빗나간다면은 진짜 고점의 물리가 정말 애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여기에 뚫려서 12,000원에 뚫고 2, 3거래일 정도 버티던 공방을 벌인다면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같으면 거의 14,500원 되겠죠. 그러면은 20%에서 25, 30%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이 회사에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이슈라고 딱 하나 보네. 제뉴인 상장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는 현대건설기계 8만원, 현대인프라코어는 기본 14,000원에서 15,000원 가야 돼요. 과연 그게 이 플랜이 맞는지는 현대건설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슈팅 한 번만 주고 바로 8만원 가니까. 그러나 인프라코어는 많이 가야 돼요. 왜 많이 가야 되냐면 주식 수량이 현대건설기계의 3배입니다. 3배의 거래량을 터뜨려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현대건설기계는 못 가도 현대인프라코어는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끄집고 올라가야 돼요. 자, 요 상을 보시려면은 계속 관찰을 하시되 12,000원을 이틀째 뚫었습니다. 지금 3일째 뚫고 밀리고 3일째 뚫고 밀렸는데 요거 요번주 금요일까지 한번 보시죠. 목금 2거래일 뚫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액도 많지만 아직 안 팔았습니다. 맞는 제뉴인이 맞다면은 더블 노는 주가가 되겠네요. 그쵸? 네. 8, 9천원대에서 놀다가 14,5천원대 가면 거의 더블이죠. 네. 더블이 노는 주가가 한 번 또 놓을 가능성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자, 현대인프라코어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HMF. 오늘 HMF 때문에 속이 서리고 가스 마실 분들 어제와 대비했을 때 정말 어제와 대비했다면은 거의 8% 차이 나요. 8%. 거의 2만원이니까 1200원을 더하면 거의 한 7, 8% 돼. 가스 마풀 사이는 다 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제가 방송드리지만은 17,000원대나 18,000원대나 19,000원대나 솔직히 여러분이 제 욕을 할 줄은 모르겠죠. 무슨 의미 있습니까? 목표가가 정해졌는데. 주간으로 볼게요. 월간 하지 말고 주간으로. 공방입니다. 단지 숫자로 봤을 때 매수 단가보다 빠졌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저도 기분 나빠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돈 앞에는 냉정하셔야죠. 현실인데.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어요. 결국은 도돌이에요, 도돌이. 지난주, 자, 일주일 전에 18,880원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바닥이었죠. 주간 바닥, 월간 바닥. 자, 월로 따졌을 때는 17,910원. 6월달, 6월 2일날 17,560원에서 이때 슈팅 주서 거의 2,000원이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2,000원 올라갔어요. 이때는 기분 좋았겠죠. 빠지니까 기분 나쁠 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도돌입니다. 6월달 6월 2일날 17,550원이면 아직까지 1,000원 정도 1,100원 정도 올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6월 1일부터 계속 17,000원대 후반 18,000원대 초반이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목표 주가가 정해졌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론 넣고 질질 끄는 거에 짜증은 나지만 뻔하게 나와 있는 거에 목표 주가가 제가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는 목표 주가가 아닌 거는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 매매 금액이 약 7조에서 8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스컴에서 다 놓은 이야기들이니까 심하게는 뭐 10조까지 다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제가 어떤 몇 번이 말씀드리는 게 산업은행은 이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을 출연받아야 돼요. BIS 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BIS 기준을 그것도 이유는 한국전력 대주주기 때문에 그래요. 적자만 계속 나기 때문에. 빨리 이 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돈으로 그 기준부터 맞춰야 돼요.
이 애들이 지금 21,000원대가 아마 BIS 기준이 13%좀 넘어갈 것 같아요. 21,000원 위가. 지금 산업은행도 헛떡집에 불났어요, 지금. 그 은행, 산업은행입니다. 산업공사가 아니고. 은행은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법률적으로. 답이 나온 주식이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뭐 주가 빠지면은 주가 빠지면 뭐 눌린다, 이거 매각국에서 눌린다, 그럴 수도 있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단지 매수 세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는 안 들어오죠. 여러분 같으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면 주식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지. 단지 우리가 이 방송, 제 방송도 들어보고 저도 제 판단도 이 주가는 이래서 이만큼 갈 거라는 저는 판단이 미리 섰기 때문에 미리 들어갔고, 그리고 조금씩 더 사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19,990원까지 갔다가 18,660원까지 빠졌다고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 하신다면 이 험이라는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사셨어요? 돈 벌려고 사셨고 이 험이 올라갈 거라는, 그러나 야릇한 희망이든 제 방송을 보든 다른 유튜브를 보든 매스컴을 통하든 그런 믿음이 있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셨으면 고통은 감내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제가 이 방송에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의 욕을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개 없고 아픔 없는 성공이 어디 있으며 노력하지 않는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견디셔야죠. 그죠? 그리고 성공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좌절하고 실패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면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냉정한 겁니다. 인간관계하고 상관없어요. 돈은 냉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저께 윗꼬리 달고 쭉 밀려서 왔다가 18,660원 갔다고 2.25% 빠졌다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내리는 갑다 오르면 오르는 갑다 하는데, 오늘 방송 중에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매와 매도를 하는 어,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제 뭐 스킬이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 스킬이랄게요. 제 스킬은 간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만원 이상이 언제 올라갈지 그거를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2만원 미만에 현재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2만원 밑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HMM에서 오늘도 수익을 봤습니다. 오늘 샀다 팔았다 수익 본 게 아니고 6월 초에, 5월 말 6월 초에 이때 살았던 주식들 오늘 정리했습니다. 어제 정리하면 더 좋았겠죠. 저도 신의해서 몰라요.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겠죠. 내려갈 때 수익 본거 정리하고 내려갈 때 오늘 저는 풀 배팅 들어갔습니다. HMM 대충 한 2만주 들어갔네요. 그러면 저는 2만주 들어가고 2.25 빠졌다고 저도 기분 나빠하고 흥분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내일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뭐 수익 본 거에서 손절하고 내일 또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본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식 수량은 늘으면 늘었지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빠졌다고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래 돼 있다고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5월 30일 날 17,500원에도 견디셨잖아요. 그죠? 올라오니까 다시 사셨던, 위에 올라가서 다시 파시고 다시 사셨던, 그죠? 지금 험에 대해서 사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내려가 싶어가. 뭔 걱정하십니까? 17,000원대 초반 중반 해도 견디내신 분들이 18,660원인데 내일 내려갈지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종합주가는 빠지더라도 험은 내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종합주가 빠지고 해도 험만 올라갔습니다. 현대인프라코마 그때는 기분 좋으셨죠. 네.
저는 제가 보는 주식의 감정은, 주식은 감정은 없지만 그를 대하는 각 개인의 감정은 좀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목표 주가 정해지고 거기 따라서 이 회사의 소싱이 어떤 것이 날라오냐. 어제 참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뭐 쭉 윗꼬리 타고 미래 내려온다고 저 기분 나 안 나빴으면 좋았습니다. 방향이 확실히 한 번 더 푸시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내일 좀 올라가겠죠. 내려가네. 아, 이거 정리하고 밑에 바닥에서 더 바닥에서 잡아야 되겠다. 어디서 5천주, 4천주, 4,300주, 만주까지 해가 풀 배팅 들어갔습니다. 네. 내일 만약에 스위팅이 나서 또 쭉 올라간다면 또 정리하겠죠. 수익 보고. 왜? 제 원천은 2만 1,000원대에 2만 1,000원에 딱 묶여져 있어요. 지금 제 원천은 제 주포는 묶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이게 변동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럴 때 수익 보시면 돼요. 어떻게? 좀 올라가면 파시면 되고 더 올라가고 에이씨 왜 주포 있잖아요. 그죠? 또 내려가면 땡큐하고 또 잡으면 되고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변동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내려박지 않아요. 이 보시면 이거 금액을 보시더라도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결코 수익을 볼 수 없는 종목이 아니라는 건 정말 장담하게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내려가시면은 사고 올라가면 파세요. 바로 슈팅가 2만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복입니다. 그건 진짜 천원이고 천복이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좀 수익을 보시고 불안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사신 분들 내일 내려갈까봐 오늘 18,800원, 19,000원, 18,600원, 아니다 700원씩 해가 주식 사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저 포함입니다. 내일 내려간다고 아 잘못 샀네, 예, 잘못 샀다고 인정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손해보세요. 손절하시죠. 예, 손절하시고 슈팅 줄 때 기다릴 때 사세요. 또 팔고 사시든 더 기다리시든. 그러나 17,000원대도 견디신 분들이 18,660원까지 밀렸다고 기분 나빠하신다면 주식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변동성이 심한 장소에서는. 자, 그렇게 보고 제가 오늘 너무 조금 워낙 실망하신 분들이 이 톡들에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로 보시면은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고 거래 자체가 별로 없는데 변동성 심하고 자전거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다고. 이 보시면은 오늘 HMM이 150만 주 거래했어요. 그럼 제가 거의 0.8% 매수에 저는 이 투자의 매수에 저는 여기에 제 2만 주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죠? 이 개인들이 여 사놓고 불안해 한다면 사시면 안 되지. 아, 바닥이다 싶어 샀을 거 아니에요.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있기 때문에 성공도 있는 거지. 성공만 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 이런 게 안 나오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특히 외국인 지분 보유를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수개월 동안에 이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변동이 없어요. 0. 몇 프로씩만 변동이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인 지분 보유율에 대해서 자선거래 하는 거예요. 자선거래 해요. 그래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에 결정합시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단지 거의 바닥 지점이니까 매수를 해놓으면 결코 다시 또 이 치 올라갈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풀 배팅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삼성중공업 적게 빠졌죠. 종합 주가에 비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제가 방송 첫 멘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거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실적이
대부분 예상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 애들이 이렇게 샀을 때는 이거 보시면은 이만큼 사들인 애들이 여기서 주 던진다고 요 양을 누가 다 받아줄 거냐고. 이 양을 받아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투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투매 자체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우수한 종목이죠. 그렇죠? 아주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삼성중공업에서 이상한 삐딱한 이야기가 한마디만 논다면 바로 투매가 던져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만 아니라면은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삼성중공업 버티냅니다. 빠져봤자 6,5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대환유화. 오늘 제가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인 게 15만원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는데 조작이 좀 무너지더니 다시 받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15만원대만 버텨만 준다면 16만원 이상 천정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요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24,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24,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이슈는 무조건 합병의 산업은행장이 못을 콱 박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오늘 만약에 그게 났으면 대한항공 쑥 빠졌어요. 쑥 밀렸습니다. 그나마 어제 이야기했던 그게 많은 도움을 준 것입니다. 좀 빠지긴 빠졌어도 거래량 대비해서는 좀 빠졌지만 그나마 버틴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시고 아마 제 아시는 분들 대한항공 정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4,000원대에서. 예, 그러나 좀 더 빠지면 다시 들어올 찬스가 또 나와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네이버에 사실 저 네이버 갖고 있는데 한 10,000원 빠졌어요. 예, 10,000원 정도 붙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한 6% 정도 되겠네요. 6% 정도 되겠네요. 자, 10,000원이 빠졌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빠지든 말든 자,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약간 물렸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한 가지 방법만 갖고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거북이는. 지금은 단타가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해야죠. 네, 어떻게 방향 전환할 거냐? 기다릴 거냐? 손절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제가 매수하는 종목에 1년에 정말 손절하는 건 5손가락이 들어가요. 5손가락 안에 손절하는 건. 그래서 대부분 만회가 되는 종목이 들어갔지 이 회사 이 종목은 죽었다고 판단 미수란 거는 정말 1년에 5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방안은 뭐냐니 이 회사의 향후 EQ가 끝나는 6월 이후의 주가입니다. 6월 이후에 이 내부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할 건지 요게 제가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4% 빠지도 별 걱정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는 후배들도 그렇고 지금 내부 주가에 들어간 애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내기를 하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는 이유는 분명한 거 제가 압니다. 왜 빼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를 빼야지 선물이 빠져요. 자, 그래서 보면 대부분 빠진 게 코스피 200 주식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빠졌습니다. 현대차만 빼고 다 빠졌습니다. 그래야 선물이 빠집니다. 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제 내피설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10% 매수 단가 20만원 미만에서는 언제든지 1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월로 보나 주로 보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지 일로 봤을 때 쭉 빠졌다는 거지. 그쵸? 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끄집어 올렸던 양들 공방 빼고 요거 다 팔았어요. 그죠? 요 양이 요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 보시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대충 가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수익 보고 놓을 자리는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종목 설명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나스닥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확 빠져버려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내일 우리 장은 바로 영장 보고 중국은 내일 또 노는 날이죠. 이게 참 아름답지 않아. 중국 끝났거든요. 검졸도 없어요. 조금 흔들리겠네요. 뭐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타기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 우리 종목은 조금 버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겠지만 내일은 내일 걱정 생각하시고 오늘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잡시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